안녕하세요. 명실상부 구독자 100명을 넘어간 정론 유튜브 개혁신당 지지자들의 안식처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희도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최근 권수석이 총괄 제작을 담당한 신호등, 둥지, 뮤직비디오가 예상치 못했던 거센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두 영상의 합친 조회수가 현재 5,000회를 넘어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뮤비들의 경우에는 좀 B급 정서를 표방하다 보니까 이 조롱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다소간에 사실 좀 자조적인 내용은 있었을지언정, 예, 어쨌든 저희가 한국 정치의 품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약진이 필요하다는 저희 생각은 아주 굳건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영상에도 불구하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우리와 뜻을 함께 해주시는 동지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행복할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이 저희의 열망을 담아서 성공을 이뤄내려면 또 나아가서 이제 이 개혁신당의 돌풍을 위해서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서 선전하는 게 아주 절실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화성을의 판세 분석을 통해서 이 주황색 돌풍이 가능한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입니다. 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주간조선 취재 결과에 따르면 5만 명의 동탄 주민분들이 모여 계신 카페에서 예. 총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817명이 이 조사에 응해 주신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437표를 받아서 5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이 수치가 왜 허상이 아닐 수 있는지 품위지켜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화성을은 대진표가 완성이 된 상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대자동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이었던 공영훈 후보가 전략 공천되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이죠. 직원 출신인 한정민 씨가 역시 전략 공천되었고요. 그 나름의 스토리는 두 분 다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 비해서 좀 유명세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렇죠. 두 후보는 동탄 시민분들에게조차 그 이름이 낯선 상황입니다. 공용훈 후보는 수도권 여러 출마지를 모색하시다가 3월에 와서야 동탄에 이사를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한정민 후보는 동탄에 10년 살았다고 하시지만 10년 그쵸. 산다고 이웃들이 다 알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분구된 지역구라서 이제 무주공사님에도 양당에서 이제 이 정도 후보를 낸 거는 좀 동탄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노리던 곳인데 그죠. 정치 신인이 나온 건 약간 민주당이 동탄은 나오면 당선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한정민 후보를 내세운 것도 좀 웃깁니다. 네. 3번 연속 민주당에게 내줬던 지역구를 진심으로 되찾고 싶었으면 정치 신인이 아닌 거물급 인사를 내보내는 게 보통의 어떤 선거 관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민 후보가 정말 키우고 싶은 인재였으면 정치 입문 초입부터 험지에 내는 게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냥 의아함이 듭니다. 그냥 이제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DS 부문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후보의 중량감도 확실히 좀 떨어지고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이 마삼중 하지만 그 단련된 선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거가 초짜인 두 후보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험지인 노원에서의 어떤 연속된 패배 속에서도 네. 노원병에서 보수정당 최대 득표라는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의 전국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치는 그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폄훼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사실 이 화성을 지역구는 이동탄 신도시라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예. 여기가 생긴 지 10년도 안 된 곳이라 뭐 어떤 토박이 정서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네. 철저하게 이제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이 양당의 두 후보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기호 1번 공용훈 후보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과연 있으신지부터 의심이 됩니다. 동탄은 판교부터 온양까지 이어지는 K 반도체 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화성 을 지역구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와 매우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선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반도체 전문성이 이렇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흥 캠퍼스도 되게 가까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를 언급하면서 경기 남부에 계속 지금 맞춤형 후보를 내서 네. 돌파구를 막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전쟁이 지금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요즘 같은 시점에서 네. 뭐 당연히 후보 본인의 그 현대차 커리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예. 출마 선언에서 현기차와 삼성전자의 협력을 얘기하는 건 엄청 뭐 깊이 있는 뷰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예. 반도체 전쟁의 어떤 핵심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현재 반도체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AI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AI향 반도체 시장에 한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메모리 부문에서는 기술 패권을 쥐고 있었던 한국 반도체 산업이 여기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당연히 중요하죠. 네, 당연히 키워 나가야죠. 네. 하지만 반도체 그 자동차와의 융합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한가한 말씀을 그 출마회견 자리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개혁신당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 한국 반도체 역사의 산 증인인 예. 양양자 의원도 계시고 예. 이 관료로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힘을 썼던 예. 그 영입 인재인 그 이창한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도 계시기 때문에 네. 누가 진짜 반도체의 진심인지 어필해 가다 보면 아마 저는 이 동탄 시민들한테 그러게 그 공영훈 후보는 그 현대차 남양연구소 있는 화성갑에 나가지 왜 여기 왔어? 같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화성갑에는 보수 강세였던 이 화성갑을 네, 빼앗아온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송옥주 의원을 빼긴 그러니까 네. 화성을에 배치를 한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이거 화성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무리 화성을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고 한들 최근에 있었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 화성시장인 서철모 시장은 이번에 컷오프를 당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비례 출신으로 지역구 도전을 위해서 눈독을 들이던 전용기 의원은 화성정으로 보내서 네,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진석범 후보 등과 3인 경선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화성을은 오롯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재한테 그냥 내준 모양새예요. 방금 서철모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화성을의 이원욱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화성시장까지 여기만 지역 일꾼이세요. 네네네. 이러한 서철모 후보를 굴러온 돌에 이렇게 쉽게 내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현재 화성을은 개혁신당으로 이적한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서 분구된 곳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 민주당 풀뿌리 조직들이 얼마나 시너지 있게 공부를 도울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사실 상당히 보수적인 기업인데 예, 여기 이제 사장 출신이신 공영훈 후보가 예, 이 시시각각 변하는 되게 역동적인 도시인 동탄이랑 예, 시너지가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예, 그 뉴스 자료 화면으로 이제 젊은 분들한테 명함 돌리는 모습을 봤는데 예. 케미가 약간 이제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 확실히 이준석 후보는 아, 좀 뭐 나이도 그렇고 일단 예. 워낙 또 유명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서 거기서 약간 혹시 가능성 있겠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화성을은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그 과정에서 겪어온 경험도 다 다를 것입니다. 네. 그러니 현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과연 그 공영훈 후보께서 이 지역 유권자들과 얼마나 공감대를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쵸. 그러고 보니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 개양을 유세해서 고깃집 테이블에 있는 그 어려 보이는 남성분들한테 그 설마 이찍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너스레 떨다가 바로 이제 사과한 게 생각이 나요. 설마 이찍 아니겠지? 아, 네.
이렇게 넣었을 때 떨다가 이제 바로 사과를 하셨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주류는 요즘 정견이 다른 유권자들한테 역사 교육 운운하면서 뭐 이찌기, 예. 이번남, 막 예. 멸칭 붙이면서 혐오하는 게 좀 기본인 것 같은데 네. 공 후보님은 과연 이 이재명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선거운동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그 저희가 분석한 이준석 대표와 대비해서 이제 네. 공용훈 후보의 취약점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벨트에 사활을 건 개혁신당의 대표 네. 이준석 후보에 비해 공용훈 후보가 반도체 도시 동탄의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서사를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비해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의 전형인 네. 공 후보께서 중도층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개딸이 아닌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과연 어필을 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화성을 유권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너무 이질적인 공영훈 후보께서 지역 주민분들과의 과연 얼마나 공감대나 뭐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실 수 있을까? 얼마나 같은 시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세 가지의 의문이 듭니다. 그쵸. 사실 근데 이제 또 뭐 공영훈 후보가 워낙 그 베일에 쌓여 있어서 예. 또 이분이 그 사장이 되시기 전엔 뭐 기자도 하고 예. 그 전에는 뭐 운동도 하셨고 예. 사회 운동도 하셨고 네. 이래 사실 어떤 분일지 모르겠어요. 예. 의외로 아주 그 스킨십이 좋고 케미를 네. 잘 낼 수 있는 분인지.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이제 이길 수 있는 포인트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 난적이란 생각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쵸.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이제 네. 다음 정치 행보를 네.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번에 승리가 필요한 만큼 네. 네, 반드시 꺾어야 하는 이 그렇죠. 난적 예. 공영훈 후보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에 대해서는 2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